혹시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우주의 진짜 모습과 우리 인식의 한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탐험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이 현실이 사실은 우리 뇌의 한계 때문에 만들어진 아주 일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으세요? 네, 메뚜기의 현실. 방금 그 인용문처럼 말이에요. 메뚜기가 양자역학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주의 근본적인 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은 대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공간, 그리고 째깍째깍 흐르는 이 시간.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이미지 같은 거라면요? 그냥 우리 인식의 결과물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주 속의 나침반. 자, 이런 거대한 질문에 바로 답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더 구체적인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침반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그냥 주변에서 제일 센 자기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선 당연히 지구 자기 북극을 가리킬 거고요. 목성 근처로 가면 훨씬 강력한 목성의 자기 북극을 따라가겠죠. 심지어 우리 은하 안을 떠다닌다고 해도 은하 전체가 가진 아주 희미한 자기장을 따라서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은하와 은하 사이에 그야말로 텅 빈 공간에선 어떡하죠? 감지할 자기장 자체가 없으니까 나침반은 그냥 완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움직임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속 약 10만 킬로미터. 이게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속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속도는 오직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속도라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우주에는 완벽하게 정지해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른 무언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일 뿐이죠. 심지어 우리 은하요. 이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속 160만 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다른 은하단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절대적인 기준점이 될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주 전체를 균일하게 채우고 있는 이것. 우주가 탄생했던 그 순간의 희미한 메아리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 전체의 유일한 지도인 셈이죠. 빅뱅의 오해, 바로잡기.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존재를 안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대체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었을까?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태양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태양이 그냥 거대한 뜨거운 돌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인 1920년대에 와서야 이게 핵융합으로 불타는 거대한 수소 덩어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 발견 하나가 지구의 나이나 생명 진화에 대한 오랜 미스테리들을 한 방에 풀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은 빅뱅에 대한 오해로도 이어집니다.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우주가 즉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한때는 원자 하나보다도 더 작은 공간에 꽉 압축되어 있었어요. 그 지점의 밀도와 온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 시공간 같은 개념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빅뱅 때 우주 전체가 그 작은 점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딱 그 부분만 그 작은 점에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실제 우주 전체는 그 바깥으로 아예 무한하게 펼쳐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주는 홀로그램인가? 자, 이렇게 우주의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물리법칙이 그냥 먹통이 된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요,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이상하고도 혁명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겁니다.
와,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현실이 사실은 저 멀리 있는 어떤 2차원 표면에 빼곡히 저장된 정보가 만들어낸 일종의 홀로그램 같은 것일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가설이에요. 아니, 이렇게 황당한 아이디어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블랙홀의 미스터리를 풀려다가 나온 겁니다. 과학자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이상하게도요. 블랙홀을 3차원 구체로 생각하면 계산이 다 틀리고 물리법칙이 깨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블랙홀을 3차원이 아니라 2차원 평면, 그러니까 표면으로 가정하니까 모듈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만약 이 원리가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공간과 시간이 우주의 근본적인 바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2차원 정보들로부터 만들어져 나타나는 현상, 전문 용어로는 창발적 속성이라는 거죠. 마치 수많은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우리가 느끼는 이 생생한 3차원 현실감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뇌가 저 깊은 곳의 2차원 정보를 해석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자, 지금까지 우주에서 길찾기부터 시작해서 빅뱅의 오해, 그리고 홀로그램 우주론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거쳐왔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국 다시 처음에 그 문장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우주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상식이라는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걸요. 내 감각, 내 뇌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 바로 그 겸손함이 과학의 진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감각이 세상을 전부 담아내지 못한다는 증거는 이미 많아요. 우리 눈은 X선이나 전파 같은 빛은 전혀 보지 못하고 색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전체 빛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귀로 듣지 못하는 소리도 훨씬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는 이 공간과 시간 역시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투명한 창문이 아니라 들어오는 정보를 멋대로 걸러내는 일종의 필터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